MJAL 레이어처럼 페이스북 사이트 인식을 이용해서 음이온 수창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레이어부터 페이스북 사이트를 앞으로 LH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LH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먼저 모차를 보시면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LDH라는 것이 무엇인지, LD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팩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결론과 시간이 되면 앞으로 제가 더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 LDH라는 물질이 흔히 말하는 이중 첨삭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음이온 LDH를 일단 나누는 데 있어서 나노 사이즈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나노 사이즈로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몰비의 변화를 줘가지고 팩터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리스트를 한 것은 다음과 같고요. 이 MJAL LDH의 몰비 변화에 따라서 음이온 흡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LDH가 요즘 이러한 촉매 그 자체로서 쓰이고, 그 다음에 촉매 지지체나 이온 유한제 그리고 흡착제 등으로 씁니다. 근데 이 LDH라는 물질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연구가 되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약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하고 중국에서까지 이 LDH 물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LDH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 여기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건데, 향후 저희 나라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이 MGR AL을 통해서 몰비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남의 사이즈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단 합성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LDH 그러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케타이오닉 LDH하고 아나이오닉 LDH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나이오닉 LDH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음이온 흡착량이 얼마나 되는지 흡착제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실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케타이오닉 LDH인데, LDH의 특징은 그러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굉장히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영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카올리나이트나 모릴로나이트, 그런 지올라이트 같은 그런 것들 다 클레이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LDH도 클레이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평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케타이오닉 LDH 그러면은 일단 깁사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테트라이드랄, 그러니까 테트라이드랄은 4면체죠. 4면체, 8면체, 4면체로 나뉘어 있어서 상층부에는 이제 실리케이트로 SI가 있고, 옥타이드라이브가
팔면체 같은 구조에서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이가나 삼가의 양이온을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부분은 테트라이드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에 음이온과 중간의 양이온, 또 아래 부분의 음이온 해서 전체 부분에는 음전하의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터레이어 사이에는 양전하가 들어오게 되겠죠. 전체가 음전하의 차지를 띠니까 중간 부분의 그 인터레이어 사이에는 양전하가 들어와서 외부층에 불필요한 양이온이 있다.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집니다. 제가 음이온 LDH의 주안점을 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향후 수중에 유해한 음이온들을 많이 캡처해낼 수 있는 그 착제 역할로서 음이온의 LDH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음이온의 LDH는 페타이오닉 LDH하고 다르게 브로사이트 형태를 갖고 있어서 전부 팔면체 구조죠. 다이드랄. 그래서 그 사이 인터레이어 사이에는 불분자와 CO3 분자들이 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MG와 AL을 썼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화학 구조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가나 삼가의 양이온 다른 양이온이 있으려면 약간의 구조식을 갖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조성을 갖고 있는 광물을 흔히 헤이드로 탈사이트라고 합니다. 원하이오닉 LDH를 합성하기 위한 그 실험 방법인데요.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하고 그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를 합성을 하고 이것들의 몰기는 2에서 5몰까지의 변화를 줘서 합성했습니다. 이것이 나이트레이트 때문에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산성 물질을 띠고 있죠. 그래서 연기적인 물질을 통해서 코크리스터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염성의 성질을 띈 걸 가지고 서로 테트레이트를 시키면서 pH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NaOH하고 Na2CO4를 물비대만 3에서 8 정도 주는 상태에서 합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을 믹싱을 하는데 pH를 대략 9.5 정도에서 엔딩을 할 수 있게 타이트레이션을 합니다. 이것이 타이트레이션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히팅하고 믹싱을 해주는데 히팅은 보통 상온 실험이 아닌 온도를 좀 올려서 실험을 할 경우에만 이제 히팅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본 실험에서는 그냥 상온에서만 실험했기 때문에 뭉침을 통해서 믹싱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것 펌프로 필터레이션하고 그러면서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고요. 그러니까 이가 상가의 이런 물질들 베탈서클을 통해서 하나의 혼합된 물질을 만들고 또 알칼리 수용액을 만들어서 같이 뭉침을 통해서 스터링을 시켜주는데 이때 초기에 굉장히 비거러스하게 스터링을 시켜줘야지만 최대한 입자 사이즈가 얼루미네이트 되는 게 적어지는데 타이트레이션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이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상당히 좀 애를 내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나노 사이즈보다는 조금 비교적 큰 100에서 120 나노 정도의 숫자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제가 좀 한 4,700대 정도로 해서 좀 크게 봤는데 보니까 여기서 좀 밝아서 잘 보이는데 굉장히 이게 수초 같은 그런 형태를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틈과 틈 사이에 그 층상 하나의 입자 사이에 수없이 많은 그 층들이 생기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2만 배로 확대해서 본 건데요. MG하고 AL을 2에서 5까지 몰비의 변화를 보서 2만 배로 생성 이미지를 본 것인데, 그러니까 산물일 경우에는 좀 비교적 입자는 크지만 많이 분산되어져서 비교적 어글로머레이트가 되는 게 좀 덜한 걸 볼 수 있었고, 이물하고 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물 같은 경우는 입자도 좀 크지만 많이 어글로머레이트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비교적 산물하고 사물 요 두 개의 몰비 변화를 줬을 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나. 근데 이 중간 단계,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산물에서 사물 사이에서 몰비 변화를 줘서 다시 시험을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좋은 형태의 그런 LDH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RD를 통해서 보여주신데, 똑같이 이물에서 오물까지 그 XRD를 찍어서 변화를 보여주신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물에서 오물로 내려갈수록 그 입자가 피크가 상당히 불어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투세타가 좀 더 일찍 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어대진다는 것은 이물에서 오물로 내려갈수록 입자가 더 파인하게 된다는 것인데, 아까 센사진에서 볼 때 오물에서 상당히 그 입자가 많이 어글로머레이트 되면은 그 파인한 것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인하게 나오지만 그 타이트레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레피들리하게 좀 타이트레이트가 돼가지고 좀 입자가 많이 뭉쳐진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플레인 매트리얼에 비해서 이 LDH가 상대적으로 비표면적이 크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산물, MGA의 논리가 산물일 경우에 상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표면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칼시네이션 시키기 전입니다. 만약에 칼시네이션을 시키게 된다면 레퍼런스에서도 나와 있듯이 240에서 270, 보통 이거에 한 두세 배 정도의 비표면적이 훨씬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TJ를 찍었는데요. 분당 5도시고 성수동 분당 5도시고요. 보시면 MGA의 우리가 3일 때 가장 중량 변화가 가장 컸고, 초기의 변화는 한 200도시 전후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3, 400도시에서 급격히 중량 성실이 되는 걸 봤습니다. 이건 레퍼런스에 나오는 그 내용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클로라이드 수용을 통해서 LDH 몰비에 따라서 얼마만큼 합차한 비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인데요. 초기에는 250pp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정도를 두고 1시간 정도 두고서 분당 10분 단위로 체크를 했는데
시간이 됐을 때쯤에는 축이 250에서 거진 50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80% 정도의 제거 흡착 효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추적의 시험 조건을 바꾸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MJ 농도가 3일 때 입자가 약간 다소 크긴 하지만 비교적 분산이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흡착 능력도 뛰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 조건은 MJ 높이가 3일 때, 그리고 pH는 9.5였고 온도는 4분에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LDH 물질은 공식 펌을 통해서 pH 조절을 했고, 추가 조성 나이트레이트를 통해서 LDH를 조절했습니다. 특성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에서 120 나노 사이즈가 되고요. 향후 이거는 조금 필트레이션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나노 사이즈의 형태의 파티클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필트레이션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입자가 오버로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촉매 지질에서 이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특성이 우수한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착 능의 성능에 따라서 보면 3몰일 때, 4몰일 때, 2몰일 때 해가지고 한 3몰일 때가 우수하게 흡착 능력이 뛰어난 걸 알 수 있었고, 효과는 한 80%에서 80%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